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의 콘텐츠는 우리 한반도의 산맥과 강, 지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준비한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한반도의 산맥, 강,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로 가볼게요. 산맥과 강 지명, 산맥에 이제 계급을 붙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괄령, 치제, 강하, 수천. 여기에 대한 것은 이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로 하고, 먼저 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강은 총 대표적인 강이 11개가 있습니다. 북한에 6개의 강이 있고 남한에 5개의 강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북한의 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만강이 어디 있냐? 두만강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마우스 보이시죠? 노란 위치 백두산으로 가왔습니다. 백두산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백두산에서는 그 물줄기가 3개가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만강, 송화강, 압록강 이것이 모두 다 백두산에서 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서 이쪽 북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두만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서 이쪽 중국 쪽으로 흘러가서 중국 하얼빈까지 가는 것이 바로 송화강이 되겠습니다. 송화강은 굉장히 그 겨울이 되면은 이 하얼빈 쪽에서는 그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송화강의 맑은 물에 그 얼음을 채취해서 하얼빈의 세계 3대 겨울 축제 중에 하나인 빙등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송화강의 얼음을 톱으로 썰어서 가져가서 이제 만드는 것이 송화강의 빙등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서 이쪽 남서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는 무척 길죠. 이것이 바로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압록강을 따라서 이 중국과 이 한반도의 경계가 나눠지는 겁니다. 압록강 이 길이가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긴 강이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800km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청천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청천강은 이 부분이 바로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갖다 물리친 곳이 바로 이 살수대첩인데, 이 살수가 바로 이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와서는 왕건이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청천강 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와서 홍경래의 때 청천강 이북 9개의 고을을 점령하였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대동강이 보이죠. 이 대동강은요, 이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곳이 바로 대동강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죠. 이 대동강 아름다운 강이죠. 그리고 이 밑쪽으로 가다 보면 예성강이 나옵니다. 예성강. 예성강은요, 길이는 짧은데 이 예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이쪽에서 무역업을 해서 크게 큰 가문을 이룬 곳이 바로 예성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임진강. 북한에서는 가장 남쪽에 있는 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임진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경기도 파주로 내려오거든요. 경기도 파주를 거쳐서 이 한강이 또 파주로 갑니다. 서울 시내를 거쳐서. 그래서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를 해서 이 서해로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한의 강을 한번 볼까요? 남한의 강은 한강, 이 한강,
이 남한의 강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의 발원지는 이 바로 태백산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도 마찬가지로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이 우리 남한에서는 민족의 영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검룡소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481.7km. 이 동해가 이 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 해발 고도가 이 서해보다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강들이 동해에서 서로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낙동강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한강은 그 검룡소에서 발원해서 강원도 정선을 거쳐서 영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단양으로 와서 충주호로 들어가죠. 충주에서 다시 여주로 가서 여주에서 양평에서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류를 하죠. 북한강과 합류를 해서 두 물이 모인다 그래서 그곳을 바로 우리는 두물머리라고 부릅니다. 이 물이 이 팔당댐에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서울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한강이 서울 시내를 지나서 파주로 가서 임진강과 합류해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한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낙동강은 마찬가지로 강원도 태백산에서 발원합니다. 태백산 황지연못이라는 곳입니다. 황지연못에는 전설이 있는데 옛날 황부자가 이곳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왔는데 바랑에 쌀을 담아줘야 되는데 이 구두쇠 영감이 바랑에다가 소똥을 집어넣어주는 바람에 스님께서 도수를 부려서 황부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황지연못입니다. 여기서 발원지가 돼서 자그마치 510.36km를 갔다가 남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그랬죠. 경북 예천에서는 이 내성천과 금천, 그 다음에 흘러내려갔던 낙동강이 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바로 삼강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삼강주막이라고 해서 주막을 갖다 운영하는 곳이 이 바로 경북 예천의 삼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창녕 쪽으로 흘러가다가 우포가 이 낙동강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홍수나 장마가 왔을 때 우포로다가 물이 흘러 넘쳐 들어가서 늪으로 다 변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대 늪인 창녕 우포 늪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낙동강물은 김해에 이르러서 낙동강 삼각주를 형성하고 김해 평야와 김해 국제공항을 그곳에 이제 그 평야지대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물이 바닷물과 합류해서 남해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세 번째 긴 강 어딜까요? 자, 볼게요. 자, 금강이 되겠죠. 금강은요,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을 합니다. 장수 뜬봉샘이라는 곳에서 발원하는데 총 길이가 393.79km가 되겠습니다. 장수에서 발원해서 전북 무주로 가서 충남 대전 쪽으로 가서 충남 부여를 거쳐서 전북 군산으로 해서 서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면서 이 대전 위쪽에 세종시가 새로 생겼죠. 세종시 부근에서 미호천과 합류를 해서 부여에 이르러서는 금강이 아니고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바로 백마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백마강의 삼천궁녀, 백마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금강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산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죠. 이 금강이 하도 아름다워서 이 금자가 바로 비단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다 보니까 금강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강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은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4대강 사업이 한강에 했고, 그 다음에 낙동강,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 이렇게 보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섬진강에는 댐이 많다 보니까 보호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총 길이가 212.3km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 대미샘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요, 그 대미샘이 발원해서 섬진강 댐에서 산을 관통을 합니다. 물이.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칠보로 유입돼서 동진강은요, 이 전라북도 김제 쪽으로 다 흘러가는 강이 동진강이 되겠습니다. 이 섬진강물, 이 금강에 있는 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섬진강물을 갖다가 이 호남평야, 전라북도 쪽에 있는 호남평야, 서울 시내의 3배 이상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호남평야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관계 용수를 갖다가 끌어들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다가 그 왕자산을 관통해서 칠보로 해서 동진강으로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호남평야는 이 섬진강 물을 관계 용수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은 그 섬진강 댐이 있고 보성강 댐이 있고 주암 댐이 있고 그래서 그 4대강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물은 임실 남원을 지나서 흘러드는 요천과 합류해서 남동으로 흐르고 보성강과 합류, 경남과 전남의 도경계선을 이룹니다. 이쪽은 경상도, 이쪽은 전라도 도경계를 이루면서 흘러서 결국은 이쪽 밑에 광양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섬진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밑에 이제 5번째 강을 한번 볼까요? 5번째 강은 바로 전라남도에 있는 강인 영산강이 되겠습니다. 발원지는 전라남도 담양 가마골에서 발원을 합니다. 담양 가마골에서 발원을 해서 흘러내려오죠. 광주광역시를 지나고 이 황룡강도 마찬가지로 장성에서 흘러와 가지고 합류를 해서 영산강으로 만나서 다도해 쪽으로 빠져나가죠. 자, 총 길이는 115.5km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전에는 그 목포에서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아서 바다에서 이쪽 안으로 그 영산포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뚝을 사서 이제 바다에서 물하고 이제 그 강물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놨는데, 예전에는 바다에서 영산포까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홍어가 이제 그 썩어버리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아예 막걸리를 붓고 지푸라기를 깔아가지고 삭혀가지고 먹는 것이 이제 그 삭힌 홍어 삼합으로 유명한 영산포가 이제 원조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영산강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강 5대 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조선 팔도 지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조선 시대까지는요, 남도, 북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에 있는 도를 모두 합쳐서 이 팔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남도, 북도가 이제 그 갈라지면서 13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됐냐면요, 아간 파천 이후에 남북도로 나눠졌답니다. 이 아간 파천이라는 것은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이 일본인들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것을 우리는 아간 파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어원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함경도는요, 함흥하고 경성, 이 함흥의 함자, 경성의 경자, 요 앞글자를 따서 함경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평안도는요, 이 평양과 안주, 이 앞글자를 따서 평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한 글자씩 따서 황해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경기도는 앞글자를 딴 게 없습니다. 바로 이 경자가 서울 경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이 사는 곳을 경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경기 기자인데 이 그 서울경 임금이 사는 곳 그 기지방을 우리는 기자를 붙여서 경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서울과 그 주변의 일대 지방을 전부 다 경기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를 한번 볼까요? 강원도는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가 됐고요.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가 됐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따서 전라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도와 북도로 나눠서 총 남북한 13개의 도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관령치제 강화수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령치제라는 것은 산맥에 대해서 계급을 매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령, 그 다음에 치, 제 이렇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 이제 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제가 들어가는 것은 뭐 대표적인 곳이 문경세제가 있죠. 령자는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데 관은 뭐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 천령관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는 관이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령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추풍령, 조령 많습니다. 이것을 령자를 따가지고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천령관이라는 곳은 중국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북경 오른쪽에 있는 이 산해관이 있고, 뭐 한목관이 있고 여러 개의 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관이 유일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천령관이라고 해서 여기 요 부분을 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천령관 여기에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을 여기다 건설을 했죠. 천령관은 어디냐면 회항호 안변 요 일대인데요.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은 갖다가 천령관이니까 관자를 따서 관북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북지방. 이 관북지방은 바로 함경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서지방은요, 이 서쪽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이 평양 쪽을 갖다가 관서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동지방은 여기서 천령관의 동쪽이니까 이 강원도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와서 태백산 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동에서 서해로 꺾이죠.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소백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소백산맥이 경상도 쪽에서 이제 충청도를 거쳐서 경기도 서울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여기 바로 조령관문이 되겠습니다. 조령. 여기는 문경과 충주를 연결하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문경세제가 있죠. 그래서 조령관문을 기점으로 해서 령자를 따서 조령관문의 남쪽은 바로 영남지방. 영남지방은 우리는 보통 경상도를 영남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전라도는 우리는 일명 호남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호남지방이냐? 이 호수 호자의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큰 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선조들이 찾다 보니까 세종시로 흘러가는 이 미호천이 있습니다. 이 미호천은요, 이쪽에서는 경기도 안성의 칠장산에서 시작돼 가지고 충북 진천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서 세종시까지 가는데, 이 미호천의 남쪽, 그러니까 세종시 이 남쪽은 우리가 호남지방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호천의 이 서쪽 부분은 호서지방, 호서지방은 바로 충청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남지방은 경상도, 호남지방은 전라도, 호서지방은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충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이 나눠진 거죠. 왜 이제 경상도가 되고 전라도가 되고 충청도가 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또 따로 크게 큰 테두리로 영남지방이니 호남지방이니 호서지방이니 영동지방이니 이렇게 또 나눠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령, 요 두 번째 령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래서 영남지방, 뭐 영서지방, 뭐 영동지방 이렇게 얘기하고, 이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호남지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강과 이 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막혀 있으니까 이 서로 왕래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기죠. 전라도는 전라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겼고, 경상도는 경상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말투도 다르잖아요. 서로 경상도의 그 사투리가 다르고 전라도의 사투리가 다르고 충청도의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산맥과 강에 이제 가로막혀서 왕래가 이제 적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만들어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같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산맥과 강 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산악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그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 다니실 때, 그래서 이 강이 줄기가 있기 때문에 길이 이런 방향으로 났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아보시고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